리얼스 아카데미에서 네. 리얼스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 생활기록부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는 전소영 소장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생활기록부에서도 가장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세특 관련해서 오늘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다루고는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사실 끝나지를 않을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내용이 긴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혹시 이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차로 이제 생기부 세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에서 세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그 세특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세특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특 관리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학년별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생활기록부를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나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대한 기록이 좀 거의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좀 작성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예, 아마 그 생활기록부를 혹시, 어머님께서 생활기록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아마 중간고사 성적이 기입이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생활기록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 외로 비교과라고 해서 학생들이 성적 외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기재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1번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세특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이렇게 각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수행평가했던 거, 과제했던 거, 그다음에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과목별 세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인성이라던가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성이 밝은 친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학생이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혹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어떻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는欄이 이제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생활기록부에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놓은 건 대학에서 평가하는 항목들만 제가 좀 압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봉사활동이라던가 독서 활동상 기록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대학에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항목이나 글자 수가 모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커진 게 이제 세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특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아이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세특 관련해서 무언가를 받아오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된다라고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나 학생이 세특에 대한 어떤 정보가 굉장히 격차가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특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세특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좀 강조를 좀 아이가 좀 많이 들었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세특에 대해서 관심도 아이가 굉장히 많고 뭔가 그걸 좀 꾸리려고 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세특이 뭐예요? 처음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좀 관심이 좀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세특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아니면 세특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세특 작성을 원래는 이제 100%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네네. 이제 선생님께서 세특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제 간혹 학생들에게 뭔가 세특에 대해서, 좀 이제 작성을 좀, 세특을 작성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세특 관련해서 뭐, 무언가를, 좀 작성을 해와라. 이렇게 뭔가 공지, 양식을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세특 양식이나 무슨 뭐 이제 공지가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지도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세특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특에 들어갈 거니까 이번에 과제나 수행평가를 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종이로 좀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게 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가 되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모르는데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생활기록부에 어디가 기재가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PPT에도 보시겠지만 이제 과제나 수행이나 이런 평가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과제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받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아이가 어떤 내용의 과제를 했는지, 어떤 수행의 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100% 기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제나 수행의 어떤 내용이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전공,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어떤 직업과 관련된 이제 학과에 맞춰서 뭔가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뭔가 차별화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차별화된 생기부에 대해서는 아이들 하나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코치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별화된 생활기록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나 뭐 지식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활기록부에 녹여내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금 잘못 오해를 조금 아이들한테 많이 전달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차별화된 생기부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랑은 뭔가 다른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뭐 약학을 원하고 나도 약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생기부와 내 생기부는 무언가 달라야만 해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약을 가지고 탐구를 했는데 그럼 나도 마약으로 하기에는 이 친구가 마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좀 기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전공 관련된 주제를 하나를 그냥 뭉뚱거리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스토리텔링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생기부는 전공 관련된 내용만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생기부가 완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머니께 좀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 내용에 이거 보이시나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전공 관련 관심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시나요? 네. 이 중에 가장 생기부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3번. 네네. 전공 관련 활동 경험. 네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전공 관련 혹은 이제 진로 연계 활동.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제 탐구를 할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잡고 그거와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꾸려가요. 근데 사실은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목이 성적대가 잘 높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공 관련된 주제를 막 잡고 탐구를 여러 명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 관심도,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전공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였느냐. 그리고 그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지원할 학교나 학과에서는 내 생기부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될 것인가? 이거를 궁금해해야 해요, 아이들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 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학 평가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의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 훨씬 더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게 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서울대학교 평가 항목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어, 서울대학교 평가 항목은 첫 번째 학업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업 태도, 세 번째는 학업 외 소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서울대학교 평가 항목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런 항목에 세부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세부 평가 항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런 평가 항목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야만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인데 이 학업 능력도 폭넓게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업 능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걸 내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예, 물론 이제 내신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의 학업 능력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그 비교과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그 세부 항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업 태도인데요.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를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 학업 태도도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업 태도가 좋다, 나쁘다를 측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이가 어떤 교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학업을 성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매 시간마다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내용을 학습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이 친구가 계속 공부하는 어떤 방식이라던가, 어떤 주제를 잡고 탐구하는 어떤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 굉장히 깊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업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내가 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학업 태도에 대해서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부 항목 평가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세부 항목 평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업 외 소양인데 보통 인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인성, 공동체 의식, 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학업의 소양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평가 항목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대 그 학업의 소양 중에 세부 항목 평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마음과 관련된 그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봉사활동 항목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있지만 평가가 시간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세특에서도 이런 학업의 소양을 좀 더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외에 이제 6개 대학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핵심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개 대학 평가 항목은 이제 핵심 역량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본 키워드일 거예요.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핵심 역량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3번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제가 땡땡땡땡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떤 세부 평가 요소일까요? 핵심 역량 중에 학업 역량일까요? 전공 적합성일까요? 아니면 발전 가능성일까요? 인성에 대한 세부 평가 요소일까요? 발전 가능성?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이제 세부 평가 요소입니다. 어머니 맞추셨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핵심 역량별로 세부 평가 요소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 평가 세부 내용인데요. 이 세부 내용들이 각 핵심 역량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부분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희들 진로에 맞춰서 독후감을 쓸 건데 책을 하나 구매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거나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어떤 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좀 겪었던 학생들 중에 어, 자기가 이제 약학을 원하는데 이제 약학과에 가서 이제 약사를 원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독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책을 구매를 했는데 발생학이라는 대학 교재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걸 가지고 갔는데 발생학이란 책은 대학에서 배우는 교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는 너한테 적합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책을 선정할 때 너무 책이 많으니까 뭘 선정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인터넷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들 도움도 받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이제 독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즉, 청소년 수준에 맞지 않은 책을 가져다가 독후감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 독서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나 뭐 주제 탐구 보고서를 내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즉, 그 책에 대한 이해가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논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책이라던가, 아이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책들을 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평가 세부 내용에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당연히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아이들이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는 좀 이제 제가 학년별로 그러면 이 생기부에서 세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3 친구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쭉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 순서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랑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생활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전반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3 친구들은.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들 친구들은 이제 가장 이제 세특을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제일 기본적인 어떤 활동이 뭐냐면 학교 이제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그게 과제가 될 수 있고 수행평가가 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모든 활동 등을 기록을 따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이게 기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한 학기가 끝나거나 두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세특을 이제 써주시기 위해서 과제를 받기도 하고 수행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결과지를 조금 받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기평가서라는 걸 또 따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 자기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한 학기에 이 학생이 했었던 활동을 정리하는 하나의 종이이거든요. 이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세특을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평가서를 학생들한테 직접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주실 목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과제로서 자기평가서를 써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대부분 자신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과제를 했는지 이런 것도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평가서가 그냥 대충 아이들이 써서 내게 되고 선생님들은 또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세특을 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따로 지금까지 했었던 활동들을 모두 정리하라고 하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폼에다가 아이들 좀 기록을 좀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지를 알아야만 자기가 어떤 활동에 그 항목에 기재가 될지도 이제 아이들이 좀 감을 잡아가는데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부분이 기재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방향성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고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시키자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이 생기부 분석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기부 분석을 어떤 학년을 분석을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마 고2 중간고사 때 끝나면 나이스에 이제 올라가요. 그럼 고1 그 성적과 그다음에 그 비교과 내용들이 이제 1학년 이제 세특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고2 때 친구들은 고1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고1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고 세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제 고2 올라가면 자기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했을 때 아, 생기부에 이렇게 들어간대라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고2 때 자신의 생기부를 관리하려면 고1 때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연계하거나 그 활동을 좀 더 이어서 고2 때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입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세특을 관리하게 되는 건데 이 하나의 학생들이 어떤 관심 분야라던가 학생들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 학업 역량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계돼서 반복적으로 기재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 고1 때 아이가 했었던 활동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고2 때 좀 더 깊이 뭔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고1 때 이런 분석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생활기록부가 중구난방식으로 변해버려요. 이 중구난방식으로 변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그냥 내 진로와 관련된 모든 그냥 주제들을 막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2, 3 친구들은 생기부 자체를 자신의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만 아 내가 고3 때는 마무리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학년 때는 그 마약 중에서도 어떤 마약이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했는지 그럼 3학년 때는 그 마약에 대한 성분을 내가 깊이 탐구했던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탐구를 좀 더 깊이 있게 마무리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생활기록부가 풍부해지고 아이의 어떤 그런 깊은 탐구력이 발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특을 아까 이제 아이들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특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세특에는 이제 대략 글자 수 500자, 그다음에 바이트 수로 1,500자, 바이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0 바이트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기재가 좀 더 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세특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내용을 압축시켜서 이제 넣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특이 어떻게 하면은 잘 나갈 수 있는지 아이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세특은 여러 내용의 세특이 있겠지만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첫 번째는 이제 진로 세특, 두 번째는 학습 세트, 세 번째는 평가적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진로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탐구를 하였거나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이 들어가는 세특이고요. 두 번째 학습 세특은 특히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그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 세특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세 번째 평가는 학생을 이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대한 평가, 수업 시간 아이의 어떤 그런 수업 태도에 대한 평가라던가, 뭐 과제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진로, 학습, 평가적 내용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세특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 세특을 조금 계획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세특을 계획을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 써주시는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방법은 있어요. 예, 방법은 있고 각 과목별로 내가 그 과목에서 어떤 주제를 잡고 탐구를 할 건지 혹은 내가 그 과목을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해서 선생님한테 어떤 부분을 어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 실천만 해주면 세특이 잘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수업을 듣고 네, 과제 수행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세특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특은 실제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세특을 받아왔을 때 이 세특이 나왔던 실제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는 생명, 약학 계열의 친구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이제 수정이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세특은 계속 수정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반복을 해주시는데 수정을 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수정 후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그 세특의 차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정 전에 한번 보실게요. 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생명 현상과 인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생명공학과 의료의 발달 현황에 대해서 대주제를 잡고 어, 마인드맵을 작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국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과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자료 수집을 하면서 생명공학과 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쌓았다는 소감을 밝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특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을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특만 보면 중국어 세특인지, 아니면 생명과학 세특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로 사실 가려놨는데 이 가려놓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설정해서 중국의 생명공학과 의료의 발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아이가 하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학생들의 과제나 이런 것들을 도울 때 가장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교과와 관련된 주제를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 시간에 내가 내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은 이 중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진로는 예를 들어서 생명 쪽이니까 생명 현상을 가져다가 주제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실제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진로 세특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중국어라는 교과를 배우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질문을 해보고 이 중국어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 진로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 내용이랑 연계해서 하나의 주제를 내는 게 좋겠어.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국어와 상관없이 그냥 내 진로에 그냥 매몰돼서 그거와 관련된 것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전에 이 세특을 보시면 이게 중국어 세특인지 국어 세특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 현상과 인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라는 이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세특을 적어 주셨을까요? 진로? 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이유는 학생들이
과제에 이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은 보고서에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작성하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동기? 그러면 내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이번에 탐구해보고 싶은데, 글쎄, 동기가 뭘까? 나는 생명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겠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학생이 쓴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두 번째, 수정 후 역할 보이실까요? 자, 이 친구가 1학년 과학 시간에 어떤 탐구를 했는데 생명과 관련된, 생명 현상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거를 이어서 이 친구는 조금 더 깊이 심화해서 생명공학과 의료의 발달 현황이라는 거를 한번 이번에 탐구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1학년 때 했던 거를 좀 더 심화해서 2학년 때 어떻게 가지고 이걸 깊이 있게 탐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를 좀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쓴 걸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학생들과 자료 수집을 하며 이런 관심, 지식을 쌓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 네모 박스에 남겨진 이 부분이 이 내용이랑 달라요. 이 내용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보다는 이 이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점을 느끼게 됐는지 약간 소감 위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네모 박스 안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과제나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면 수정 전에 세특으로 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나 보고서를 쓰는 방법론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세특을 써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될 것 같아. 그럼 그 기재가 될 만한 부분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특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이제 좀 내용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또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기별로 이제 스택관리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3 친구들은 사실 이제 진로도 잘 정해져 있지 않고 직업도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서 입시를 거치려면 이 학생부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학생부 컨셉을 또 미리 고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중3에 해당이 되는, 중3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생기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부 컨셉을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학생부 컨셉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학생이 이제 의사가 목표이고 그 직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학 계열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의학 계열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 탐구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이 3년 동안 학생부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좀 반복적으로 보여줘야만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소아,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 뭐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좀 소아인데 좀 희귀병으로 뭔가 좀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뭐 경험을 해봤는데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이런 소아의 어떤 희귀병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낀 친구들은 어떻게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좋냐면 의학 계열,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목표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희귀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희귀병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조금 더 학생부에 녹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한 학과, 희망 학과나 어떤 직업을 미리 고민을 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는 좀 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학생부를 만들려고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때는 좀 컨셉을 하나 좀 미리 고민을 해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그다음에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조사하는 거. 이게 정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한 학교에서도 전교 1등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전공이 나중에 어떻게 직업이랑 연결이 되고 또 그 전공에서 무엇을 나중에 배우고 또 자기가 진짜로 그 전공에 대해서 특히나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사를 원하는가? 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의사를 진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전공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에 커리어넷이나 워커넷 가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탐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것도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어색한 것도 좀 있는데, 저는 좀, 비교과 공부를 좀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과제나 수행평가를 해내는 것만으로도 성적 관리를 또 아이들이 또 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런 것들 다 챙겨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면 계속 정보를 서칭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시간은 사실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런 시간 자체를 귀찮아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같은 거, 뉴스 기사 같은 거 스크랩도 좀 해놓고 자기가 학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 같은 거 좀 찾아서 미리미리 메모도 좀 해놓고 이러면 나중에 과제를 할 때 되게 쉽거든요.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좀 논문도 좀 여러 개 검색을 해 놓는 거.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과제 탐구 시간에 논문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 검색 방법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좀 완성을 해보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나진 않아요. 많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사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기가 좀 관심 있다 하는 분야 정도는 한두 개 찾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 의견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본다던가 그냥 아주 짧게 A4 용지에다가 그 주제에 대한 뭐 서론, 본론, 결론 정도의 글을 한번 써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권장하는 도서들이 좀 있어요. 그 학과별로 요새는 인터넷에 너무나 정보가 잘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클릭만 하면 대학에서 어떤 도서를 아이들이 찾아보고 이 도서는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보는 것도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제 좀 아이들이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은 좋은 세특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제 입시 뭐 업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요새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검색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질문 노트. 각 교과목별로 질문 노트를 만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세특이 수정이 되는 그 시기에 일부러 자신이 그 교과 시간에 했었던 질문을 가지고 세특에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께서 기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노트가 진짜 중요한데 아이들은 질문을 하라면 못하기도 하고요. 질문을 만들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를 정말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질문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석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서 활동 기록이 이제 따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특에 독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를 정보를 좀 미리 찾아서 아이들이 스크랩을 해놓고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갑자기 내일까지 책을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책 갖고 가지? 막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미리미리 이제 독서 목록 같은 거 따로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과제나 수행 평가를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것. 이거는 이제 공지나 이제 양식 같은 거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공지 주시거든요. 근데 꼭 아이들이 놓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 놓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학교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세특을 바라보시는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어떤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요. 좀 활동이 좀 저조한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너무 없다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한계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따로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또래 상담이라던가 이런 걸 시킨 적은 없지만 자기가 자기 반의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리스트를 좀 정해보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런 걸 해보고 또 이거를 또 선생님들한테 또 어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학교 학생, 저 학교 학생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 세특을 잘 챙겨주시지 않는 학교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내가 그러면 내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아이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고2, 3 친구들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고1 생기부 분석 당연히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좀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교과목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 탐구를 해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수행평가, 흔적은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생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사실은 좋기는 해요. 네, 이제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고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 다 케어해 주시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죠. 학교라는 공간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독서, 과제, 수행 관련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문가들한테도 반드시 조언, 또 도움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와, 제가 네, 너무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 네, 혼자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채팅으로 한번 볼게요. 네. 네. 직후에 관심학과 관련해 보고 쓰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 보고서의 분량은 학교에서 아마 10페이지 내외로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내외로 주제 잡고 지금 전공 분야가 화학이랑 생명공학 관련돼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를 잡아서 같이 이제 주제 잡고 또 그걸 관련된 실험을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그 실험을 하는 거를 학교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실험하는 재료를 찾아보고 실험하고 혹시 학교에서 좀 데이터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저랑 같이 이제 실험하면서 데이터를 내고 또 일본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10페이지 정도의 실험이라 한다면은 그리고 독서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관련된 거에서 실험하지 않고 그 책을 통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 뭐 책 관련돼서 그 관련된 전공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좀 검색해보고 책을 가지고 정리해보면서 난 나중에 이런 전공 분야,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설계와 함께, 활용 방안과 함께 책 정리하는 걸로 해도 보고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럼 저희가 그 학생 어머니와 함께 상의해가지고 날짜 잡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그렇죠. 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진로가 잘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내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주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 주제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라고도 물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생기부에서 찾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생명에서 뭐 바이오와 관련된 기술을 만약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얘가 이 기술 왜 조사했지? 하면서 1학년 것도 뒤지고 2학년 것도 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학년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계속 이 아이가 주제를 왜 이 주제를 잡고 했는지를 어, 실제로 찾기 때문에 이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생명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를 선정했어요. 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였다. 혹은, 네, 그런 이제 선정 이유가 좀 더 풍부해지죠. 그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계속 이제 희망 직업이 이런 분야라고 하면 그 분야를 내가 좀 더 연구해 보거나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관심이 많아서 해서 끝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교과에서 뭔가 궁금증이 튀어나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주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의 그 중구난 방식의 생기부가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애들이 자기 전공에 관련된 주제만 막 써놓고 나는 되게 탐구 보고서를 잘 냈어요. 수행평가 100점 맞았어요가 아니고요. 생기부에서는 이 아이가 대학에 와서 이 정도의 학업 역량이 있구나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주제의 난이도라기보다는 그 주제를 아이가 왜 선정을 했고,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토론을 기획해서 아이들끼리 토론을 뭔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뭔가를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기와 과정을 보는 거지, 뭐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주제를 잡고 이런 것들을 뭐 논문을 막 검색을 해서 뭐 논문을 다 이해를 절대 그런 논문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실제로 나가기도 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비교과는 이제 혜택은 막 여기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은 지금 5등급인데 아이가 논문을 사용해서 뭔가를 탐구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이가 질문이 많은 편, 네. 아, 네네. 어,
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톡으로 주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교과 시간에 아이가 실제로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예, 맞아요. 그래서 각 교과 시간에 이제 질문 노트를 좀 만들어서 뭐 쉬는 시간이나 뭐 방과 후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요새 아이들 질문 절대 안 하거든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거든요. 질문 노트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질문을 만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아이의 어떤 또 의지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선생님들이 질문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수업하시면서 여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사고력으로 뭔가 질문을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랑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세트에 기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세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 그럼 나중에 저희 기말 또 직후에 필요한 또 수업도 있으실 것 같아서 따로 저랑 말씀 나누시면서 또 일정 함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